숫자 하나만 봅시다. 25조.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풀겠다는 추경 규모입니다. 명목은 전쟁 추경이에요. 중동 사태 대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요. 베란다 태양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현금 지급이 들어가 있어요. 전쟁하고 베란다 태양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 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니까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2차까지 발동됐어요. 휘발유 리터당 1, 934원. 경유 1, 923원. 기름 넣을 때마다 한숨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게 생활에 어떻게 오느냐. 장 보러 가보세요. 식용유 한 통에 10,000원 넘습니다. 밀가루, 설탕, 라면 전부 올랐어요. 왜? 원재료가 전부 수입이거든요. 기름값 오르면 운송비 오르고 운송비 오르면 물건값이 올라요. 결국 여러분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이에요. 전쟁이 길어지면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 508원. 17년 만에 1,500원대예요. 우리 원화가 전 세계 43개 주요 통화 중에 41개한테 가치가 떨어졌어요. 거의 꼴찌라는 겁니다. 성장률은 1.7%로 꺾이고 물가는 2.7%로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죽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나쁘고 물가도 오르는 겁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르고 안 풀면 경기가 더 죽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함정인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대책이 뭡니까? 추경. 25조 추경이 전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경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소득 하위 50% 계층에 1인당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15만 원이 뭘 해결해 줍니까? 기름값 한번 넣으면 끝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왜 들어갔냐?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베란다형 태양광.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달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밀었던 사업이에요. 설치 비리의 화재, 위험의 발전, 효율 10%도 안 돼서 폐기됐던 사업입니다. 그걸 전쟁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겁니다. 셋째, K 패스 환급률 인상. 넷째, 에너지 바우처 강화. 이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화물차가 못 굴러가 고중소기업이 원자재를 못 사서 쓰러지고 있어요. 이 판에 K패스 환급률이 급한 겁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고유가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은 운수업계, 물류업계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정밀 지원은 빠졌고 매표용 현금 살포만 가득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전쟁 추경이면 뭘 해야 됩니까? 기름값에 직격탄 맞은 화물차 기사들, 원자재 폭등에 공장 멈춘 중소기업들, 이 사람들한테 정밀하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고 전 국민한테 15만 원 뿌리겠다. 이건 위기관리가 아니라 표관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15조 원입니다. GDP 대비 51.6%.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빚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25조를 더 풀겠다는 거예요. 관리재정 수지는 이미 GDP 대비 4% 적자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가계로 치면 매달 카드빚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카드를 긁겠다는 겁니다. IMF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올해 1월에 한국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비기축 통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 64%, 2050년에는 최대 130%까지 올라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43개 통화 중 41개에 대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시장이 한국 경제를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풀수록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원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 장바구니가 더 비싸지는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환율이 100원 오르면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이 15% 오릅니다. 식용유, 설탕, 커피 전부 수입 원자재예요. 원화가 떨어지면 이 가격이 다 올라요. 그러면 빵값, 라면값, 과자값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15만 원을 줘봐야 물가가 올라서 그 15만 원의 가치가 사라져요. 주는 것보다 빠지는 게 더 큰 거예요. 자, 여기서 해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아시죠? 이 나라가 선거 때마다 뭘 했느냐면요. 보조금, 확대연금 지급, 복지 늘리기.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23년 인플레이션 211%, 페소화 가치 1년 만에 80% 폭락, 빈곤율 40%, 돈 풀어서 국민 살리겠다더니 국민이 다 거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철마다 공무원 급여 올리고 연금 늘리고 복지 확대했어요. GDP 대비 부채 180% 넘어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국가부도. IMF 구제금융, 실업률 27%, 청년 실업 60%, 표를 위한 지출이 나라를 파산시킨 겁니다. 일본도 보세요. 아베노믹스라고 들어보셨죠?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엔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실질 임금은 30년째 제자리예요. 물가만 올랐지 국민 생활은 나아진 게 없어요. 돈 풀기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일본이 30년에 걸쳐서 증명한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치적 경기 순환론이라고 합니다. 노드하우스라는 학자가 1975년에 밝혀낸 건데요. 집권당은 선거 전에 돈을 왕창 풀고 선거 끝나면 긴축한다는 겁니다. 단기 인기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만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교과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2달 전에 25조 푸는 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97년 IMF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정부가 괜찮다 했어요.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금 모으기 운동. 그거 국민이 한 거지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때의 교훈을 잊었습니까? IMF가 2024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게 있어요. 선거해에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GDP 대비 0.4%포인트 더 커진다는 겁니다. 신흥국은 0.6%포인트요. 선거철 돈 풀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인데 재정규율이 있는 나라만 이걸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재정규율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 돈이라도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위기 때 재정을 쓰는 건 필요해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진짜 전쟁 대응이면 기름값 직격탄 맞은 운수업계를 살려야죠. 원자재 폭등에 멈춘 공장을 살려야죠. 공급망을 안정시켜야죠. 그런데 베란다 태양광이요? 지역화폐 15만 원이요? 이건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 대응이에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근데 세금을 돌려주려면 세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빚을 내서 주는 겁니다. 국가채무 415조. 이건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빚을 떠넘기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은행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인플레만 키우고 경기는 살리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합니다. 성장률 1.7%, 물가 2.7%, 환율 500원대.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공급망 안정 에너지, 수급 관리 피해 업종 정밀 지원 환율 방어. 이게 진짜 위기 관리예요. 근데 25조 추경안을 보면요. 베란다 태양광 지역화폐, 현금 살폭 K패스, 환급률 인상. 6월 3일 지방선거 2달 전에. 이걸 전쟁 추경이라고 부르면 전쟁이 웃을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돈을 더 풀면 민생이 안정되기는 커녕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빚내서 오늘 표를 사면 내일은 누가 갚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갚는 겁니다. 국가채무 415조.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전쟁 추경이라면서 베란다 태양광을 넣었어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가 눈 부릅뜨고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이 영상 공감되시면 옆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바뀝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현실은 여기서 안 끝나죠. 계속 지켜봅시다.